62세 성태 씨는 몇 년 전 대장암을 진단받고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며 외로움 속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자식들 대신 간병해 주던 이영애 씨와 정들게 되면서 성태 씨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했고 함께 있을 때만큼은 병마와 싸우는 힘이 생겼지요. 둘은 성태 씨가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성태 씨는 아내를 위해 살던 집을 팔아 공동 명의로 새로운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고 집으로 몰려와서 난리를 쳤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큰아들 민규 씨가 먼저 따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딸 주연 씨도 뒤질세라 거들었죠. 엄마 돌아가시고 얼마나 됐다고요? 공동명의요? 그게 말이 돼요? 성태 씨는 그동안 병을 앓으며 자식들에게 받은 무관심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힘없이 누워있던 성태 씨는 침대 옆 비어있는 의자를 바라보며 자식들을 떠올렸습니다. 큰아들 민규는 바쁜 회사 일로 전화 한 통 걸어오지 않았고 작은 딸 주연은 시간 나면 들를게요 라는 말만 남긴 채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아픈 몸보다 더 서러웠던 건 그들의 무관심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는 고통이 너무 심해 잠을 이룰 수 없었지만 자식들에게 피해 줄까봐 꾹 참고 있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되면 말씀하세요 라고 말했던 민규의 형식적인 문자가 그나마 자식들과의 연결고리처럼 느껴질 정도로 외로웠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영애 씨는 정성을 다해 성태 씨를 간호했습니다. 새벽마다 찾아오는 통증에 잠 못 이루는 날이 이어졌지만 그녀는 성태 씨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픈 성태 씨의 손을 잡으며 힘내요. 저 여기 있잖아요 라고 위로하던 목소리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태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갖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태 씨처럼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성태 씨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모와 자식 관계,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퇴원 후 건강을 되찾고 나서 자식들에게 함께 식사라도 하자고 연락했을 때 민규는 바쁘다며 거절했고 주연은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다며 끝내 얼굴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아온 걸까? 성태 씨는 혼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그간의 시간을 곱씹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지만 이영애 씨가 곁에 있었기에 그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공동명의를 한다고 했을 때 자식들이 그토록 반발한 모습은 그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병원에 찾아와 손 한번 잡아주지 않던 자식들이 자신이 일군 재산 앞에서는 서로 먼저 가져가겠다고 손을 벌리는 모습이 너무도 괘씸했습니다. 너희가 그때 병원에서 나 몰라라 했던 거 기억 안 나니? 정말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에 나를 챙겨준 건 내 엄마도 너희도 아닌 이 사람이었어. 그걸 아는 사람은 나뿐이야.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이유는 간단해. 내가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서야.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성태 씨는 자식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병원에서 고통에 신음할 때는 보이지도 않던 자식들이 이제 와서 자기 몫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마치 승냥이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저희 몫은요? 재산 다 가져가시게요? 그렇게 살려고 저희를 키운 겁니까? 큰아들 민규는 차가운 눈빛으로 성태 씨를 노려봤습니다. 맞아요, 아빠. 어떻게 그 여자랑 공동명의를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아빠 자식도 아닌가요? 작은 딸 주연은 눈물을 흘리며 항의했지만 그 눈물의 진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태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몫이라니? 대체 내가 언제 너희한테 재산 나눠준다고 약속이라도 했니?
그러자 민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 우린 그럴 자격이 있잖아요. 엄마 돌아가신 뒤에도 우린 아빠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잘하려고 했다고? 성태 씨는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하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병원에 있을 땐 한 번도 안 찾아오더니 이제 와서 재산 때문에 승냥이처럼 달려드는 너희가 잘하려고 했다고? 정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주연이 억울하다는 듯 외쳤습니다. 우리가 바빠서 못 갔던 거잖아요. 그래도 아빠는 가족인데 그 여자랑 재산을 나눈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여자? 성태 씨는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에겐 그냥 그 여자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병원에서 날 지켜주고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옆에서 눈물 흘리며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다. 너희는 뭐 했는데? 그저 내 재산이 탐나니까 지금 이 난리들인가? 너희 같은 애들한테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성태 씨의 확고한 말에 자식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빛엔 여전히 분노와 욕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태 씨는 그런 자식들을 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내 피부치들이라니.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는 이제 후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큰아들 민규가 다급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재혼하실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문제만 아니면 저희도 재혼 반대 안 한다고요. 성태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말은 기억도 안 나는 모양이구나. 주연이 머뭇거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그냥 그때 상황 때문에 한 소리였죠. 솔직히 정말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아버지 편찮으시면 자식들 말고 누가 돌보겠어요. 성태 씨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러졌다는 말 듣자마자 너희가 제일 먼저 알아본 게 내 재산이었구나? 그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너희가 정말 내 자식이라면 이렇게 찾아와서 이럴 순 없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저희는 그냥 민규가 말끝을 흐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성태 씨의 날카로운 시선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성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키우면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까지 너희는 날 한 번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다.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땐 어디 있었니? 이제 와서 내가 못 믿겠다고 하니까 억울하니? 내가 나를 어쩌다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걱정해 준 적 있었니? 주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민규는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 속에서도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은 여전히 성태 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성태 씨는 병원에 있을 때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끼긴 했습니다. 항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입했던 암보험과 관련된 서류를 살펴보던 중 큰아들 민규의 이름이 수익자란에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잘못 작성했거나 자신이 놓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사로부터 지급된 금액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보험사에 연락해 확인한 결과 지급된 3천만 원이 모두 민규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성태 씨는 민규를 불러 물었습니다. 민규는 처음엔 얼버무리며 아버지가 나중에 정리하라고 하셔서 대신 처리한 것뿐이에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성태 씨는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정리? 내가 너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설마 내가 처음부터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으로 수익자를 바꿔둔 건 아니겠지? 민규는 점점 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돈은 다 쓰진 않았어요. 다만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잠깐 썼던 거예요. 나중에 다시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잠깐 썼다고? 그 돈은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치료받으려고 받아야 했던 돈이야.
그런데 내가 허락도 없이 그 돈을 가져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성태 씨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자기 몰래 보험 수익자를 바꿔치기 하고 힘들게 받아야 했던 보험금을 가져갔다는 사실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더군다나 민규는 그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여유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정말 갚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이 좀 꼬여서 지금 당장은 못 갚겠지만 나중에 다 돌려드릴게요. 성태 씨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3천만 원을 너한테서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한심하다. 내가 그런 짓을 하고도 변명이나 늘어놓는 꼴을 보니 더는 내 말을 믿을 수도 듣고 싶지도 않다. 그는 민규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내 병원비는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던 내가 안보험금까지 가져갔다. 이제 더는 내 인생에서 너를 믿고 싶지 않다. 그 돈이 내 인격의 전부다. 성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민규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천만 원, 그 돈은 더 이상 책임 묻지 않겠다. 하지만 오늘부로 너와 나 부자 관계도 끝이다. 이제 내 앞에서 썩 꺼져라. 앞으로는 나를 찾지 말고 내 살 길 내가 알아서 하고 살아라. 민규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성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가 언제 아들다운 행동을 했냐? 내가 병원에 있을 땐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이제 와서 돈 얘기나 하고 있는 내가 아들이라는 게 정말 어처구니 없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 부양은커녕 전화 한 통도 안 하면서 돈 냄새 나면 악기처럼 달려드는 내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 알기나 하냐? 차라리 키우는 개가 훨씬 낫다. 내가 아프면 곁에서 짖으며 걱정이라도 해주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지. 너희 같은 자식들보다 100배는 나아. 민규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끝까지 변명하려 들었습니다. 그건 너무하잖아요. 제가 진짜 잘못했다니까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시면 잘못했다고? 그 말은 이제 아무 소용없다.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내 허락도 없이 보험 수익자를 내 이름으로 바꾸고 3천만 원을 가져갔어. 그게 실수냐? 의도적으로 나를 속이고 돈을 챙긴 게 실수냐고. 성태 씨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 나가라. 더 이상 내 집에 발 들이지 마라. 내가 이젠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앞으로 내가 죽어도 너희들에게 유산 한 푼 가지게 놔두지 않을 거다. 너도 내 동생도 마찬가지다. 나를 부모로 여기지 않은 이상 너희도 자식일 자격이 없다. 성태 씨는 병상에 누워 리모컨을 눌러가며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프로그램은 없었지만 괜히 손을 움직여봐야 고요한 시간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도되는 내용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척하며 사망보험금을 노린 자식들의 행태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모의 안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익자를 바꾸거나 부모의 재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성태 씨는 천천히 눈썹을 찌푸리며 몸을 살짝 일으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사연이 하나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병상의 부모를 돌본다며 보살핌을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던 자식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로부터 수상한 낌새를 듣고 보험 내역을 확인한 끝에 자식들이 몰래 보험금을 가져가려던 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위장된 간병은 부모님들의 재산을 노리는 도구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 재정 문제를 미리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화면 속 부모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인터뷰 중 울먹이는 목소리가 성태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에 아들 민규와 딸 주연이 자신에게 했던 행동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원비를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으면서도 안보험금 3천만 원을 가져갔던 민규의 얼굴, 재산 분배 문제로 소리치던 주연의 모습이 겹쳤습니다. 결국 내가 이런 꼴이 된 게 나만의 일은 아니었구나. 성태 씨는 자신에게도 그 뉴스 속 부모와 같은 일이 벌어졌음을 깨닫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돈을 위해 내 곁에 있던 거였나? 내가 뭘 위해 이들을 키웠는지 참. 성태 씨는 병상에서 누워 긴 시간을 보내며 지난 날을 돌아봤습니다.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는 컸지만 이제는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재산 문제로 고민하거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성태 씨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재혼한 아내 이영애 씨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시골에 내려가서 살면 어떨까? 소박하게 농사 지으며 반려견도 하나 키우고 그냥 둘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말이야. 이영애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돈이나 자식 문제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서로를 위해 살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신 건강도 좋아질 거예요. 성태 씨는 그녀의 따뜻한 말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둘은 오래전부터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지내고 싶다는 공통된 꿈을 갖고 있었지만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강아지도 키워볼까? 성태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죠. 시골에서 강아지랑 산책도 하고 농사일 도울 때 옆에서 따라다니면 얼마나 귀여울까요? 이영애 씨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성태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돈이나 복잡한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요. 작은 텃밭에 직접 기른 채소를 수확하며 하루를 일군 뒤에는 반려견과 함께 마당에 앉아 쉬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과 함께 건강하게 소박하게.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시골에서는 아주 평온하게 하루하루 호박, 오이, 고추 등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반려견이 밭을 뛰어다니며 꼬리를 흔들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그런데요, 제가 이 평온한 삶을 누리게 되기까지 참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잊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들, 딸을 상전처럼 모시며 사시나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바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음에 화가 나면 참지 마세요.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는 높이세요. 자기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세요. 스스로를 낮추고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내어주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 희생한 것이 있나요? 부모를 위해 진정으로 헌신한 적이 있나요? 그런 자식들이 대체 무슨 권리로 부모의 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부모 재산은 부모의 것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든 누구에게 주든 혹은 기부하든 그건 전적으로 부모의 권리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자식들이 그걸 두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자격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무자식 상팔자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면 애초에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게 제일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것이 자신의 희생으로 이어지게 하지 마세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처럼 자기 권리를 찾으세요.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